고민 해결책에 나오는 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것은 그 고민의 해결책에 나와 있는 고민은 사실대로 말하면은 일반화돼 있다. 고민 해결책에 나오는 말 자체가 사실 예입니다. 예요, 예.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민 해결책. 고민 해결책?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는 건가? 잠깐만요. 구글 한번 쳐봅시다. 마법의 책,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 사실 고민 해결책이라고 해서 나오는 책이, 그러니까 고민 해결책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람들은 모두, 그러니까 고민이란 거 자체가 이게 통용은 어딘가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출발은 다 달라요. 근데 출발은 다르고, 그러니까 뭐 가정 문제라든가 뭐 친구 문제라든가 뭐 회사 생활 관계 문제라든가 또는 뭐 그런 문제는 다 달라요. 출발이 진짜 달라요. 근데 문제는 원인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 지점,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지점이 원인이 비슷해요. 정말. 내가 대인관계를 못했던 이유는 뭐 어린 시절 무슨가 있었고 뭐 그런 거, 어쨌든 출발은 다른데 원인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뭐 성격이든 뭐 내가 뭐 잘못을 했든 뭐 어쨌든 원인이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는 게 고민 해결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고민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민이 있었기에 그 책을 펼쳐봤는데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도 공감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 사람 내용을 읽고 나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결했구나, 저렇게 해결했구나라고. 대신 해결 방법을 그냥 적어놓은 것 뿐이죠. 해결 방법을 작성. 이게 고민 해결서의 해결서가 된 것이다. 원인 해결 방법이라 적는 게 맞겠네요. 이게 고민 해결서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생각을 해봐요.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이 하나밖에 없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지 않겠을까요? 뭐 어린 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고민 해결서라는 것 자체가 그 비슷한 경험을 일단 적어놓고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뭐 작성이 돼 있잖아요. 뭐 제가 친구랑 싸웠다 해요. 친구와 대인 관계 줄 적고 있지. 그러고 나서 적는 게 뭐겠어요? 뭐 연구 결과? 뭐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나올 수가 있죠. 뭐 어떤 뭐 스티브 씨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자신 얘도 뭐 다른 사람, 자신 또는 다른 사람, 그리고 나오는 게 결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냐면 대부분은 얘랑 얘요. 요거랑 요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공감을 한번 해요. 근데 대부분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구나 해서 나도 이 결론을 따라야겠다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요거를 생각을 안 했잖아요. 친구와의 대인관계, 내가 어떻게 이게 대인관계를 갖게 됐지? 내가 어째서 이런 고민이 생겼지라는 게 시작이 다른데, 문제는 그 원인이랑 거기서 나온 원인이 비슷하다는 걸로 이제 원인이 이제 비슷한데, 문제는 고민 해결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 원인이 여기에 끼워져 버리는 거죠. 끼워진다? 라기보다는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인 거예요. 결국 여기서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제 무슨 원인이 나오는 거죠. 그냥 출발 비슷, 출발은 다른데 문제는 원인이 원인이 연구 결과 어째서 이렇게 나온 거다, 사람 여기서 나온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도 이러겠다 저러겠다 나오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결론을 보고 이제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 고민 해결사를 읽고 나서 이거를 읽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그걸 고민 해결서를 읽고 이제 고민 해결을 위해서 그냥 읽는 것 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고민 해결서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결론적으로 출발이 다르다. 출발이 다른데 나는 그 고민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 해결서를 읽어보고 원인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 결론을 따르는 거죠. 그냥 결국 고민 해결서를 막 읽는 게 나쁘다는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얻을 수가 있긴 하죠. 당연히 생각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해결책은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가진 고민은 이거랑 다르기 때문이죠. 이거랑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고민이 생겼다면은 고민 해결서를 읽는 것도 방법 중 하나겠는데, 스스로 그 고민을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게 사실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대인관계를 위해서 이게 제일 좋고, 고민 해결서를 읽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걸로는 또 나중에 이제 의지를 하게 돼버리니까, 고민 해결서 너무 의지하게 돼버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걸 안 해요. 본인이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고민 해결서를 웬만해서 저는 추천을 안 하는 편이고, 고민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게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고민은 자신이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게 최고다. 왜냐면 고민 해결서에 나오는 건 얘밖에 없다. 얘랑 연구 결과 그런 걸로 이제 고민 해결서를 만들기 때문에 나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시작한 이유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 고민 해결 방법이 나랑 맞는 게 아니다. 나랑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라기보다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까?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나랑 이게 연관이
되냐 안 되느냐가 있는 거겠죠 아마. 고민 해결책에 나오는 말 무슨 의미? 그럼 저는 이제 막 고민 해결책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나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는 말도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있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자신이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의미가 있는 말이겠죠 아마. 근데 본인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 같은데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본인이 이 말에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의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신이 의미 있지 않은 말이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민 해결책, 그것도 적어줍시다. 아까 적었던 거. 제가 저희의 고민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겠네. 일치할 확률이 적다? 일치할 수도 있는데 확률이 적다? 거기에 있는 해결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건 본인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드립시다. 자신의 고민과 일치할 확률이, 왜냐면 당연한 거게란다. 당연한 거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서 적힌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어디 쪽 문화권에 계시는 분들인지 모르니까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될 것입니다는 그 미국 쪽 표현이고, 생각은 됩니다. 이렇게 적읍시다. 아이고.